안녕하십니까. 서민 홍영표 TV의 홍영표입니다. 서민의 관심사들에 대해서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은 정치 이념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청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댓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사항은 집값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작년에 9월 13일 날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꺾였던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13주 연속 상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서민들은 잘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집 한 채, 또는 앞으로 또 집 한 채를 장만하셔야 되는 젊으신 분들, 집을 언제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디에 사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언제 처분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역시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앞으로의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연말 정도면 집값이 꺾인다 라는 의견과, 두 번째, 아니다, 앞으로 집값 상승은 3년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전문가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조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 7월 초부터 13주 연속 오르면서 다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서울 아파트 값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일시적 상승에 그치고 다시 잠잠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 아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꺾여질 것이다 라고 하신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입니다. 그는 상승세가 3, 4개월 후 멈출 것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심리 변수에 의해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금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음 달에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정책에 따라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리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 부장에 따르면 집값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세 가지로, 첫째가 정책, 두 번째가 심리, 세 번째가 경제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 변수에 의한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고, 더욱이 경제나 경제 정책이나 경제 펀더멘탈 같은 다른 주요 변수들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상 과열로 버블이 의심된다 라고 하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회 분석입니다. 상승 흐름이 오래 안 갈 것이다. 그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까지 5년가량 실물 경기와 괴리되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다. 버블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상승 뒤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집값만 계속 못 올라.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진단입니다. 경제 실적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집값만 계속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현재 서울 아파트값에 거품이 끼었는지와 관련해서는 거품이 아닐 수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 지나치게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 전 5년을 보면 약세였기 때문에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제값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 흐름 속의 일시적 반등이다 라고 분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 분석 연구부장입니다. 최근 3개월가량 상승한 것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안정 흐름 속에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에 불과하다는 해석입니다. 이준용 부장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본격적인 상승세가 펼쳐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단지가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장은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건 맞다. 이마저도 충분한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완연한 상승세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2022년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최소한 정권 말기인 2022년까지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수요자 사이에 원하는 지역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신축 주택이 희소해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규제가 강해지는 데다 3기 신도시 등 공급 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더 쓸 카드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침체로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따라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 심리가 작용해서 서울 아파트의 수요가 쏠리고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평당 1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12층 공급 면적 80제곱미터형 전용 59제곱미터형 구 24평형이 지난달 14일 9월 14일 23억 9,800만 원에 거래가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저희들 일반 서민들은 전문가의 말들을 귀담아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가깝게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또 그때그때 어떤 상황과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상당히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정책, 심리, 경제 펀더멘탈 중에서 심리적인 면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나 내르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당 200만 원에 분양했던 강남의 아파트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평당 1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강남은 참 특이한 지역으로 처음에 개발을 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아니었었는데, 박정희 정부 때 말년에 가라 하고 뭐 많이들 등을 떠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 20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계획도시로서 많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강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고 어느 도시고 살기 편하고 교통 좋고 문화시설이 있고 애들 교육시키기 좋고 공기 맑고 그런 곳들은 항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집을 선택하실 때 내가 주거 목적이냐, 아니면 주거도 하면서 값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니다, 나는 그저 주거만 하면 되지, 굳이 뭐 내 소유일 것까지도 없다, 그런 자기 자신의 판단에 잘 저기를 하셔서 꼭 소유냐 아니냐, 또 재산 증식이냐 아니냐, 그런 분들을 잘 살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9.13 대책 이후 약발이 다 떨어져서 다시 일단 서울의 일부 지역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 이 점만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또 경기나 또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그 지역별로 또 살기도 좋고 또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사정에 맞게 잘 주거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서민이 생각하는 부동산, 오늘의 뉴스, 서울의 아파트 집값 연말까지는 오를 것 같지만 그 이후로는 안 오를 것이다, 대부분 이쪽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2022년까지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음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대표해서 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뉴스, 오늘의 이슈,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